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만나고 싶었던 분이 한 분 오셨고, 또 만나고 싶었던 분이랑 같이 오랜만에 또 뵙는 저희 반가운 분도 오시고 해가지고 빨리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폴댄스 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 이제 봉 잡는 언니를 모셨습니다. 뭐든지 가뿐하게 드는 여자를 쓰신 정현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시통역사이자 동호인 역도 선수이자 작가인 정현진입니다. 너무 멋져요.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롤이 네. 역할이 너무 많아서 뭐 그쵸? 하나 빠뜨릴 것 같아서 적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되게 반가운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책이 이제 달출판사에서 나왔잖아요. 제 걸어서 한 장 속으로라는 책을 그 이희숙 편집자님께서 해주셨는데, 같은 편집자님이셔가지고 같은 엄마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희숙의 자식들 특집이거든요. 지금 옆에서 성공한 두 자식들입니다. 네. 아마 제가 있을 때는 저는 약간 성공한 자식이라기보다는 발굴해주신 자식인데, 이제 되게 크게 되셔가지고 이제 정현진 작가님을 모셔온 이런 이런 모양새예요. 옆에서 묵음으로 웃고 계시는데,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로 아까 동시통역사랑 그 역도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었고, 당연히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저의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을 했다가 피아노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확 바꿔서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통역 대학원을 통번역 대학원을 가서 말하자면 전과를 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동시통역사로 계속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어와 그 음악과 체육이 다 되시는 대단한 기술을 좀 그렇죠. 모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경향신문에서 폴댄스 운동으로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시리즈로 나온 거를 한번 보고 뭔가 역도도 신기하다. 왜냐면 제가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폴댄스랑 그 무게 치는 거, 그러니까 쇠질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분은 본인이 하시는 일을. 그래가지고 그때 뭔가 저런 무게 올리는 것도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역도 인터뷰를 짠 하고 보고 되게 인상 깊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읽었는데 그분이 정현진 작가님인지 또 몰랐어가지고 그때 그 방송을 보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워낙 인상적으로 저를 표현을 맞아요. 편집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때 그 저희는 영상 같은 것도 자료로 받고 이랬는데 현장에서 찍었죠 그때. 맞아요. 오셔서 찍으신 거죠. 그것도 너무 인상적이고 멋있어가지고. 그때 저는 운동에 대해서 나는 그냥 주어지면 드는 거지. 봉은 저희들도 진짜 참고로 봉이라고 해요. 봉 잡아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닥치고 봉 잡아 뭐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무게는 주어지면 드는 거지. 뭐 훈련하는 거지. 어느 정도 무게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사를 풀어내고 나의 어떤 봉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을 하고 그런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저희 역도인들은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말없이 그냥 듭니다. 그래서 뭐 닥치고, 저희는 진짜 닥치고 들어요. 그런데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역도에 대해서 저에게 누군가 물어봐주고 어때요? 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거의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내기 시작했고, 저도 참 재밌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인연으로 이어지게 돼서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저도 믿어지질 않아요. 이 이야기가 처음에 책으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저는 사실 그때 아무도 그 기사 안 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괜찮아, 아무도 내가 이런 비밀스러운 운동하는 걸 모르겠지 했는데, 그걸 보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에디터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책을 써보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때도 한참 코로나 그때 터지기 전이었고 너무 바쁜 통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써볼게요 하고는 진짜 한
한 10장 썼나?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책을 써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출판사에 퇴사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지금 이희숙 선생님한테 토스를 하신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연락 주신 분은 어느 분이세요? 양이석 선생님이요. 맞죠? 네네네. 그랬는데 그때도 정말 한참 동안 진척이 안 됐어요. 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네. 저는 글 써보라고 하길래 네, 그리고 제가 대충 스토리 몇 개 써주면 대필 작가가 써주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이 계시죠. 실제로 많이 안 써도 다 워싱해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썼다는 책을 보면 꼭 한 1년 뒤에 그런 책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0에서 쓰기 시작했고 진짜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 확 줄었어요. 한참 동안. 그때 이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야 통역이 있는 건데 그러네요. 각종 세미나 국제회의 이런 게 다 캔슬되고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일이 확 줄어서 저는 제가 책을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대필 작가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패닉에 빠져서 어떡하나 이거 하면서 저쪽에서 슬슬 이거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소리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들으시죠? 이 이야기. 이희석 선생님. 포기하겠지 이러다가 연락 없으면 포기하겠지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간이 갑자기 많아져서 놀면 뭐하나. 책이라도 쓰자. 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정말 방향이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쓰고 엎고 쓰고 갈아엎고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앞에 빛을 던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 에디터님. 어떻게 던져주셨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이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주제로 뭐를 들다 이런 시리즈로 가면 될 것 같은 저는 그 생각이 되게 기발한데 막 해보면은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떨 거야 한마디만 딱 해줘도 척척척척척 알아서 정말 가더라고요. 제 갈 길을 그 글이. 그래서 저는 감히 독일어로 논문 쓸 때 독터 파터 독터 무터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닥터 아빠 그리고 박사 엄마 박사 아빠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논문을 쓸 때 논문 지도 교수가 있잖아요. 지도 교수가 있어야 갈 방향을 전해주고 이렇게 가다듬어주고 이제 이렇게 심사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면은 그거를 파터 무터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쓸 정도예요. 근데 저한테는 감히 우리 이희숙 선생님이 내 책에 대한 그 무터 책 멋있어. 엄마 뭔가 느낌이 다르다. 책 엄마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도록 정말 논문 지도하듯이 저를 길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거의 어디 계세요? 좀 없어졌네. 계속 이렇게 작아지고 계시거든요. 작아져갖고 쪼그라들고 계셔가지고. 근데 저도 걸어서 현장 속으로 할 때 너무 좋은 기억밖에 없고 왜냐면 저도 그때도 약간 네네네네 했던 기억밖에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에피소드 중에 그게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 사진이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디자이너님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머리를 눕기를 다 따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파마 머리잖아요. 그 파마머리 눕기 따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자동으로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엄청 한 땀 한 땀 돼 있는데 그게 되게 많이 돼 있는 상태로 1교가 온 거예요. 거의 전부 다 돼 있는 상태로. 그래가지고 본인들 얼굴이 나오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걸 주면서 근데 이거 뭔가 백은 안 될 것 같다. 이미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이게 파마머리는 이 볼륨을 다 그대로 크게 살려놓으면 배경이 사이사이에 너무 많이 먹어 들어가서 그래서 약간 밤톨같이 예쁘게 깎아주셨는데 엄마가 볼륨이 너무 작아 보인다. 롤로 말았는데 볼륨이 작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근데 엄마 이걸 봐라. 이걸 지금 어떻게 수정하냐. 이게 얼마나 한 땀 한 땀 많이 들어갔냐 해가지고 저희 엄마도 웃으시면서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다 해주셨냐 그랬는데 뭐 그런 디자인 같이 봐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레이아웃도 그렇고 늘 이렇게 손편지 같은 거 넣어주실 때도 너무 감동했고. 감동해요 진짜. 못 버려요 저는 되게 전자적인 사람인데 그런 손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집 냉장고에 아직도 잘 붙어있고 저도 아직 안 버렸어요. 근데 저는 가족 얘기였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게 만약에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오거나 하면은 그게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였는데 뭐 전혀 저희 엄마 아빠 아직도 약간 나중에 뭐 한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시니까 뭐 한 60년 더 사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무덤에도 가지고 들어갈 제 무덤에도 가지고 들어갈 책으로. 그런 거 조절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저도 사실 운동 얘기만 쓰면 되지 뭐라고 시작을 했다가 네. 의외로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 그룹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던가 아니면 이거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네.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있어서도 오히려 굉장히 적절한 그 어떤 중도를 잡아주시고 네. 이거는 이래도 될 것 같다라던가 뭐 가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드바이스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써주신 게 결국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술술 익힌다라고 하는 또 여기서 또 홍보 이런 평이 나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희숙 편집자님에게 그 연락을 받는 저자님들 책 한번 합시다. 연락 받으면 그냥 가셔야 된다. 이건 그냥 하는 거다. 믿고 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따 가는 거다라고. 보통 같이 일했던 저자들이 다 이렇게 극찬하는 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는 항상 편집자님 운이 좋아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저도 원래 운동을 되게 안 하다가 30대 한 초반쯤에 폴댄스를 알게 돼가지고 근데 그때도 30대 중반에 근력 운동을 새로운 어떤 종목을 시작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소개할 때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 50대시잖아요. 네, 53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다. 이분을 지금 불러야 된다. 지금 비욘세의 40대 언니들이 이제 제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40대 언니들이 많이 나오시고 저는 이제 올해 38인데 저희 40대 언니들이 너무 좀 누워있는 언니들이 많이 저도 있어요. 들었습니다. 듣고 동생들 내가 나가서 한번 일으켜줘야 되겠다. 내가 등장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도 그 인터뷰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떨어지는 그게 없다고 계속 무게도 올리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예전에 어디 다른 인터뷰에서 축구하시는 40, 50대 언니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점점 페이스는 올라온다. 그게 나이 많이 들어서 시작하는 장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들어서 점점 근력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내가 이제 계속 한 종목을 파면서 발전해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나이가 늙을수록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스포츠인 겁니다. 아직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오겠지만. 수영도 점점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60, 70대 할머니들이 많이 얘기하신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걸 되게 좀 여쭤보고 싶기는 했거든요. 처음에 피아노를 치시다가 그때는 손가락이 되게 귀할 때인데 역도까지 오게 된 과정이 되게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긴 여정이었고 또 여러 군데를 많이 중간에 들렀다가 왔고 경험도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면 나이 드세요. 나이 들면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서사가 쌓인다. 서사가 쌓여요. 많은 분들이 제 책을 보고 와 어떻게 그거를 다 하셨어요? 근데 아니 그만큼 살았잖아. 이제. 멋있어. 그만큼 살았으니까 저는 그럴 시간이 많았어요. 시간이 여러분보다 몇 배나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젊은 독자님한테는 일단 피아노 칠 때는 운동을 해서도 안 됐고 저도 또 관심이 없었고요. 운동은 하면 안 되는 그런 금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체능하는 엄마들은 다 선생님들은 모두 절대 운동하지 마, 공 잡지 마. 봉이 아니고 공이요, 공. 그렇게 했는데 피아노를 그만두게 되면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전에 피아노를 하면서는 못했던 것들을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뭐 피아노 하면은 뭐 여행도 못 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여행은 왜 못 가요? 하루라도 건반을 놓으면 안 되는데 바이올린이라든가 바이올린도 물론 여행 갈 때 들고 가긴 쉽지는 않은데요. 하루라도 건반을 놓으면 안 됐기 때문에 마분지에다가 똑같은 건반 크기로 그려서
끝에를 이렇게 잘라서 그거를 접어서 들고 다니면서 눌렀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네.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 생활을 몇 살 때부터? 그거를 제가 피아노 시작을 한 건 5살 때였고 피아노를 거의 20대 후반에 끝났으니까 20년이 훨씬 넘게 그런 일을 했죠. 독일에서 이제 귀국하시면서 그만하시게 된 건가요? 그때 그만둔 거죠. 네. 네. 이게 딱 정말 칼같이 정말 끊게 된 건 아니지만 네. 여러 계기가 쌓여서 네. 지금이야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일 피아노 하면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대표적인 게 운동이었고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야, 손가락 제일 많이 망가지는 피아니스트가 제일 하면 안 되는 운동이 뭐야? 그랬더니 네. 클라이밍이지 그러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저도 폴댄스를 하다가 네. 친구들이랑 체험으로 가봤는데 예. 너무 아픈 거예요. 손가락 너무 아파요. 네. 예, 예. 이게 그날 쥐는 거랑 또 여기 쓰는 거랑 또 달라가지고. 그쵸. 그리고 손가락의 부상 위험도 크고 그래서 네. 이거다 진짜. 어디 이거만 한번. 예, 정말 사람들에게 약간 좀 그런 심리도 있었어요. 나 피아노 진짜 그만뒀어. 나 클라이밍 하는 거 봐. 나 그러면 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리는 없잖아. 약간 나 스스로도 깨끗하게 놓으라고 약간 내가 그냥 퇴로를 딱 차단하는 느낌으로. 내가 혹시라도 피아노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출발이 쉽지가 않을 테니까 네. 완전히 놓게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잘하더란 말이죠. 네. 아니? 네. 역시 건반 두드리던 짬바가 있어서?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선배님들이 경험을 좀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잘한다. 그리고 그분도 그때만 해도 막 클라이밍이 막 그렇게 인기 있진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막 되게 칭찬해 주시고 저는 또 거기에 이렇게 홀려갖고 또 같이 산 다니고 또 올라가 봐라 그러면 또 올라가고 또 잘 올라가네 또 손뼉 쳐주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예. 그때가 그 책에 나왔던 허니문. 네. 진짜 허니문. 네. 예. 뭐 루트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네. 뭐 사실 클라이밍만 해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세계도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네. 약간 좀 그 클라이밍에 빠진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도. 그럼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신기하다.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들을 저렇게 저기에 빠지게 했을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요. 클라이밍으로 유명한 성지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 데나 그냥 올라가서 나 이거 올라갔어. 그게 아니고 뭐로 유명한 어디. 난 코스로 유명한 어디 그런 스팟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산 같은 데. 예, 선운산에 있는 암벽이 있고 간현에 있는 암벽이 있고 또 도봉산의 볼더링 암벽 같은 그런 식의 그런 게 성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내가 누구누구 올랐다는 거기를 나도 올랐어 하고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진짜 아몬드 알을 세서 먹었어요. 하나, 둘, 셋. 20알 정확하게. 한 알이라도 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체중도 딱 맞고 그리고 막 손가락이 완전 이렇게 울퉁불퉁.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고도 눈을 감으면 눈에 바위밖에 안 보인대요. 잠자려고 이제 눈을 감으면. 근데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딘가 몰입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저도 빠져보고 싶었어요. 그들과 하나가 되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미친 듯이 바위를 탔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결혼 대신에 허니문이라는 코스를 이제 정복하시고. 나도 갔다. 너네들 다 가는 신행 나도 갔다. 거기는 왜 이름이 허니문인지는 모르시죠 혹시? 뭐가 있을 거예요. 다 이게 처음에 그 루트를 개발한 사람이 자기가 붙이고 싶은 이름을 붙여요. 그렇구나. 아마 그분이 그때 아마 허니문 갔다 왔거나 아니면 저처럼 허니문에 한이 맺혔거나.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친근하게 봤거든요. 책을 볼 때. 나처럼 운동을 별로 안 하시던 분이 이런 운동을 도전하는 이런 이야기구나 했는데 중간부터 약간 조금 소외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전혀 뭐만 하면 자꾸 대회를 나가셔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정말 우주의 먼지 같은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 진짜. 근데 그 되게 많은 걸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아이언맨 그 뭐라 그러죠? 아이언맨 대회라고 하나요? 그냥 아이언맨 자체도 이미 그게 네. 대회예요. 네. 아. 아이언맨 대회 그러면 촌스러워. 안 돼. 아이언맨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한번 소개 한번 살짝 해주세요. 아이언맨 어떤 건지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계시니까. 아이언맨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사람들이 그냥 철인 3종 그냥 네. 말을 붙이는데요. 사실은 그게 철인이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트라이애슬론, 그러니까 네. 트라이애슬론 한국 네. 발음으로. 트라이애슬론. 예. 그러니까 3개의 종목을 한꺼번에 한다라는 네. 의미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보통 3종 운동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철인 3종은 아이언맨 말 그대로. 그래서 철인이구나. 그것만 철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냥 뭐 예능 같은 데서 네. 뭐 이렇게 도전하고 나도 했다 그런 건 보통 그 수영 1.5km, 네. 자전거 40km, 달리기 10km. 네. 그건 이제 약식 경기예요. 어머. 그래서 그거는 철인이라고 하지 않고 네. 그냥 3종 혹은 혹은 이제 그런 거 하고 오면은 이제 그 동호인들은 예비 철인님 그렇게 불러요. 어머. 예, 뭐라고? 데뷔도 못한. 그러니까 예쁘게 그러니까 철인 너는 철인 아니야. 그러기는 네. 좀 미안하게 예쁘게 예비 철인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철인을 하고 오면은 네. 철인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찐 철인이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찐 철인이 되려면 네. 거기에서 수영을 3.8km를 네. 하고 자전거를 180km를 하고 네. 이어서 달리기를 42.19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그것도 날. 제한 시간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보통은 제한 시간이 뭐 18시간인 경우도 있고 네. 그거는 주최 측의 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네. 아무튼 날이 밝자마자 시작해서 네.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떨어지자마자 완전 밤이 되기 전에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그 세 개 다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보통 시작 시간은 대부분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아침 7시.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네. 날짜가 다르겠지라고. 아니요. 아니 설마 이게 같은 나라지 아니에요.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날짜가 다른 것도 있어요. 더블 철인이라고 해갖고 방금 말씀드린 그거를 네. 2배를 해요. 스케일도 키워서. 네네네. 네. 네. 예. 와. 그런 경기도 있긴 하죠. 네. 좀 드물긴 하지만. 네. 근데 그 보통 이제 주변에 그런데 도전하는 친구들 보면은 어릴 네. 때부터 운동을 쭉 했던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 주변에도 무슨 뭐 이렇게 마라톤이나 이런 거 자주 나가는 친구는 어릴 때는 발레를 하다가 뭐 테니스를 하다가 평생 뭔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미있었던 친구들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네. 작가님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뭔가 이런 계속 이런 한계에 도전하는 걸 많이 하시는 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한번 내가 뭘 해냈다. 네. 그 기쁨을 알면은 다음 거를 또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자전거는 워낙에 좋아했어요. 네. 이거는 뭐 이상한 그냥 끌림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전문적으로 탄다기보다도 그냥 대학교 때 네. 학교 집을 자전거로 왔다 갔다 그쵸. 항상 했는데 워낙에 그땐 독일에 있을 때는 독일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니까 네. 그랬었고요. 물은 워낙에 그냥 좋아했어요. 물 장난, 물에서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달리기는 사실 제가 한 번도 예상을 못했는데 달리기 좋아하게 될 거라고는 일단은 그냥 뭐 살 빼고 싶어서 걷기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달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라는 누가 얘기를 해줘갖고 호기심에 한번 달려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500m도 못 갔을걸요. 가다가 너무 숨차갖고 못하겠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나가서 그때 기분이 너무 좋긴 했어요. 그게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달려봤어? 내가 시킨 대로 했더니 하다가 너무 숨차갖고 너무 기분 나빠서 그만뒀어라고 했는데 그게 숨이 막 삼차고 막 더 이상 못 달리겠고 그걸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지금 눈빛이 약간 바뀌었어요. 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내가 지금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내가 바로 이런 테마의 드라마의. 그래서 저는 진짜 달릴 때 약간 좀 드라마 OST 같은 걸 처음에 틀었었어요. 농담 아니고. 그러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조금만 더 달려봐. 해낼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끝까지 막 가다가 갑자기 석양을 향해서 푹 쓰러지면서 오늘도 달렸어. 이러고 끝나잖아요. 좀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서사를 부여하면서 그런 음악을 들으면
되게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가 혼자 관종이 돼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네, 네. 진짜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500m 그냥 달리다 끝났는데 네. 오늘도 해냈어. 진짜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느낌이 너무 궁금해서 다시 나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500m 가다 포기하고 700m, 800m 해서 하더니 내가 어느새 1km를 쉬지 않고 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달리다가 숨차 헉헉 그게 되게 창피해서 네. 이런 모습 보여도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한 번 하니까 점점 얼굴이 두꺼워져서 더 드라마 주인공처럼 네. 그러니까 드라마틱은 나 혼자 생각인 거죠. 네네네네. 남들이 볼 때는 쟤 뭐야 왜 늘어진 운동복 입고 와서 왜 달리다 걷다 그래라고 하는데 표정 되게 오묘하고. 네. 근데 저는 네. 그 속에서 저는 저만의 서사가 있어서 드라마 주인공처럼 해냈어 이러고 이렇게 헉헉하고 진짜 그랬어요. 처음 들어보는 어떤 설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제가 책을 읽을 때도 그 막 러너스 하이 이런 거를 되게 네. 자세히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되게 이것저것 시도하면서도 달리는 것만은 하지 않는 네. 그런 애가 저거든요. 아직도 네. 안 해보고. 근데 그거를 보고 뭔가 나가보고 싶다. 네. 뛰쳐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크로스핏까지 가셨다가 네. 이제 역도로 넘어가실 때는 네. 어쨌든 이 많은 것들을 하시면서 책은 역도를 위주로 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이 많은 운동을 했는데 역도가 제일 마음에 든 계기가 있으셨는지. 일단 하여튼 역도는 지금 저에게는 네. 반려 운동을 넘어서 사랑. 네. 그러니까 다른 건 이제 반려 운동 하면은 내가 다 너희들 모두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반려동물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역도는 생각하면 진짜 내 사랑.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역도의 매력은 네. 그냥 한마디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처음에 여러 가지 운동하시고 그 크로스핏 가셨다가 네. 역도장을 가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고 나 이거를 네. 뭔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계기는 뭐예요? 그런 계기는 일단 네. 이 역도가 가지는 미묘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다른 운동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근데 이 저의 그 최애에 대해서는 그쵸. 이렇게 내 피니까 그렇죠. 가져도 네. 되죠, 그렇죠? 그럼요. 제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다른 운동 예를 들어서 똑같이 무게를 들어도 네. 뭐 데드리프트만 한다던가 뭐 백스쿼트만 한다던가 할 때 들고 내리고 들었어 실패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뭐 취향인데 네네네 네. 덕질은 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어요. 역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를 이 자세로는 절대 못 들 것 같았는데 네. 조금 뭔가 자세를 이렇게 교정했더니 마법처럼 올라가요. 그 무게가. 네. 그만큼 힘도 중요하지만 그 미묘한 기술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중력을 거스르는 어떤 기술을 터득해보고 이것을 적용해보면 갑자기 내가 무슨 마법을 쓰는 것처럼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네. 그래서 그 비밀을 더 알고 싶다. 도대체 어떤 마법을 써서 어떤 기술을 썼길래 정말 이만큼도 지나가다 이렇게 해도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머리 위로 올라가 있나. 네. 그 비밀을 더 알고 싶었던 거죠.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으차 이렇게 든다고 생각했는데 네. 훅 올려서 그 바 밑으로 들어가는 네. 그 타이밍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쓰셨잖아요. 네. 그거를 보니까 이게 그냥 힘으로만 쭉쭉쭉 드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타이밍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스포츠구나. 그쵸. 스피드, 순발력, 네. 판단력, 네. 그리고 이성. 낭독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준비한 거 아닙니다. 네. 눈에 하트가 뿅뿅이어가지고. 아니에요. 언제든지 딱 치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멘트예요. 그러면은 역도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역도는 네. 제일 좋은 건 역도장을 가는 거고요. 네. 예, 역도장 뭐 역도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와요. 네. 이제 서울 시내에도 한 지금 4군데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피트니스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자주 있는 곳은 아니니까 그렇죠. 가까운 곳에서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좀
맛이라도 보고 싶다. 네. 그러면 저는 크로스핏 체육관이 가장 역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그 형태에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친근하게. 네. 예. 그러니까 크로스핏에서는 역도를 다루는 거는 아니지만 네. 역도를 적용한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크로스핏 체육관 중에서도 특히 역도를 또 좋아하시는 코치님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더 역도에 특화된 특별 수업 같은 거 개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도 비록 역도를 전공하신 분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그 기초를 배우기에는 또 충분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데 가면 또 쉽게 배울 수 있죠. 아니 저희 청취자분들 상대로 저희가 운동 영업 특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클라이밍 네. 영업하시는 분들도 사연 주시고 그랬는데 그거 그중에 들었어요, 저도. 네. 네. 다이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 다이빙은 그 올림픽 때밖에 못 봐서 실내에서 그 보드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걸 이거를 그냥 되게 기록 경기로 보이는 거를 혼자서 취미로 한다는 게 어떤 네. 느낌인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네. 뭐든지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네.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네. 네. 쭉 그 동호인 스포츠의 역사를 관찰한 결과 네. 이제는 전형적인 대중적인 스포츠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약간 좀 소위 말하는 풀뿌리 운동은 뭐 축구 동호인들은 이 정도까지 도전하면 괜찮아 됐어. 이 정도로 만족해 그런 게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소위 엘리트 체육이라고 이제 부르는 네. 이거는 뭐 올림픽 종목에 채택되는 건데 왜 동호인이 해? 그런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배울 것도 점점 많아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종목이든지 하면 다 재미있다. 네. 그리고 배울 곳은 어디든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처음에 역도장 갔을 때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그때 그 책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어떤 40대 여성이 예. 그 역도를 해보지 않은 여성이 갑자기 역도장에 왔을 때 경험을 얘기를 해주셔서 그 당시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또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은 어떤 리액션이었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먼저 이제 역도 이제 비슷한 응용 동작을 먼저 크로스핏에서 먼저 네. 배웠잖아요. 그때 내가 느낀 건 나는 바보구나. 갑자기. 네, 네. 나는 그냥 와 나는 운동 바보구나. 너무 안 됐어요 이게. 네. 너무 근데 안 돼도 못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 뻔히 네. 알면서. 그래서 겨우겨우 그 바닥에서는 좀 잘하는 역도를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나마 조금 그 리그에서는 그 바닥에서는. 근데 좀 잘하고 싶어. 왠지 가서 좀 어때요? 제 실력 저 이만하면 할만하지 않나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갔더니 네. 완전 아니었던 거죠. 자 다시 빈봉부터 다시 잡아.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아무것도 안 달린 네, 정말. 그거부터요? 네. 6개월을 네. 빈봉만 잡았어요. 자세 다시 잡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냥 소위 말해 이제 선출 역도 코치님들이 보기에는 다 어린애였던 거죠. 갓난애고. 그리고 글쎄요. 그냥 오히려 40대 아줌마가 가면 뭐라고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보기에는 다 애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젊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니면 의외로 많았을까요? 저희는 이제 그 체육관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취미로 간다고 하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정말 다 못해서 그분들은 별로 다 예, 그분들 보기에는 다 아유 저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 다 그냥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대 남자라고 더 잘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네네네 그분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역도는 힘 세다고 뭐 팔팔하다고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역도에 진심이셔서 역도가 대중화되기 전부터 계속 봉을 잡고 하셨던 한 50대 남자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훨씬 더 잘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 이제 20대 처음 배우러 온 막 젊은 막 피트니스 3대 운동 하던 분이 그분 앞에서 완전 벌벌 기고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오히려 나이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 분포도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고만장해서 왔을까요? 거기로 올 때는 처음에. 남자들은 그렇게 남자들은 기고만장해 옵니다. 여자들은 안 그런데 남자들이 좀 와서 큰 코어를 많이 다치죠. 여자들은 처음부터 되게 겸손하고 오는데 특히 남자들이 많은 새로운 문화 체험을 하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배구 선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네. 예능만 나가고 어쩌다가 방송만 나가면 그렇게 어떤 남자분들이 네. 뭐 서브를 받아보겠다든가 이런 예. 얘기를 할 때 정말 얼탱이가 없거든요. 그럴 때가 되게 많은데 부서질 텐데 서브 받다가 저게 뭔 줄 알고 지금 한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책을 열자마자 이건 정말 너무 멋있다 생각했던 게 위에 프로필이 있고 그 책 날개에 그 수상경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지금 처음 봐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9년 경기도 의회 의장배 역도대회 4위, 2019년 전국 생활체육 역도대회 1위, 2019년 서울시 연맹 역도대회 2위, 2018년 대한 역도연맹 제1회 생활체육대회 1위. 이게 책 날개에 이제 웬만한 저자들이 정말 갖기 힘든 이력이거든요. 저 지금 요만하게 오그라들었는데 다시 펴볼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아까부터 시트콤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순풍산부인과 볼 때 뭐 하나 꽂히면 자꾸 이거 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드립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반복적인 개그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책을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대회를 나가시네. 이것도 나가시네 하면서 되게 많이 웃었는데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 역도 대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체험할 방법도 없고 너무 좀 신기했거든요. 왜 나가실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가시게 되는 걸까 싶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6개월만 드시다가 대회 나갈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이번에 어디 대회 하면은 그러니까 난 절대로 대회는 싫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근데 웬만하면 나도 나가볼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동호인의 대회는 저도 이제 거창하게 써놔서 저도 되게 무난한데 이거 다 그냥 동호인한테는 대회가 일종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 나가서 너의 무슨 이번에 올림픽 출전 무슨 결과가 결정이 되니까 너는 지금 저 녀석보다 얼마를 듣고 내가 전날 저 녀석 밥에다가 설사약을 타놨으니까 너는 어떻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정말 지금까지 너는 노력을 해왔고 한번 무대에 나가서 그 정말 엘리트 선수들이 하듯이 3번에 1차 시기, 3차 시기, 3차 시기 3번에 걸쳐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량을 뽐내봐. 이게 그 대회의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담은 그래도 되죠. 그래도 잘하고 싶고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 전날 저하고 비슷한 경쟁이 있는 사람 인스타 염탐을 합니다. 하지만 스토리 보면서 몇 시에 뭐 하고 있는지. 아니요. 최근에 몇 킬로 들었나. 그러면 이제 전략을 짜거든요. 제가 1차를 몇 들어갈 거니까 내가 2차를 몇으로 해서 그다음에 2차는 몇으로 치고 나가야지.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그래도 큰 취지는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걸 나갔다. 그리고 인스타 중요하죠. 인스타 과시용 영상도 아주 예쁘게 나와요. 뒤에 이렇게 무슨 그 동호인 대회는 되게 이름이 길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서 무슨 배 현수막에 글씨가 꽉 차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딱 번쩍 들고 있고 막 앞에 심판이 깃발 들고 있고 이게 그림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와요. 책을 보니까 이렇게 영상 찍고 이러는 것도 서로 조금 되게 티 안 나게 조심조심해서 찍고 약간 의외로 대회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막 외향적이고 이런 분들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단체 운동이면서도 개인 운동이어서 그쵸. 그런 주목받는 거에 대한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너무 많은 주목을 원하는 성격의 분들은 아니셔서 좀 의외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대회까지 나간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되시는지 좀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한번 나가서 그 압박이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한번 들어보는 그걸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잘하면 그만인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장선 또 다른 일면이 있는데 그거는 또 대회에서의 역도거든요. 그런 압박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대회 나가면 거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계속해서 저 사람이 몇 킬로 들었어? 그러면 내가 2킬로를 추가를 해서 내가 앞질러갖고 저 선수한테 쉴 틈을 주지 말아야지 이런 전략 같은 걸 막 세워요. 그래서 갑자기 나가서 막 그 역도대 중계 보면 코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계속 전략을 세워갖고 무게를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봐서 몸 푸는데 지금 벌써 80% 올라가서 오케이. 너는 그럼 2kg 추가. 네. 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네. 물론 저는 정말 우주의 먼지 같은 그 정도 무게밖에 안 들지만 선수들에 비해서는 네. 그래도 그런 과정 자체가 다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래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5kg를 들어도 든 건 든 거라고 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럼요. 네. 네. 우리가 역도했을 때 너무 별 같은 장미란 선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네. 너무 레전드가 계시다 보니까 네네. 우리는 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무거운 걸 들어야만 뭔가를 해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이미 깔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어요. 네. 아까 그 아이언맨을 예로 들자면은 제가 아마 제일 좋았던 기록이 15시간 몇 분인가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 프로 선수들은 8시간대예요. 네. 반띵. 와. 그 뜻은 뭐냐면요. 제가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제가 그 수영하는데 수영 3.8km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네.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자전거 타고 오는데 또 한 7시간 정도 아마 걸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미 1등도 아니고 한 중반 정도 되는 프로 선수가 네. 내가 달리기 시작하러 나갈 때 그 사람은 이미 경기가 끝나서 이러고 꼴이 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수준인 거죠. 그냥 다른 종인 것 예. 같은. 그러니까 뭐 네. 에이 나는 뭐라도 들었어. 네. 진짜 저한테는 그것만 해도 근데 다행히 정말 재밌어요. 굉장히 행복해요. 저도 원래 근력 운동을 처음으로 한 게 폴댄스고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무슨 말인지 알겠는 게 저는 제가 폴댄스를 하면서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거는 이걸 그만두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 다른 저랑 같이 시작한 사람들 다 강사되고 이러고 있지만 그만두지 않고 이거를 했다는 게 늘 저의 제일 큰 자랑이거든요. 인생에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얘기 하시면서 책에서도 얘기해 주셨던 게 어쨌든 하루에 어떤 식으로든 성취가 있다는 게 그 포인트를 얘기하셨을 때 이거는 또 폴댄스에는 없는 거다. 왜냐면 폴댄스는 이 동작을 하세요 하면은 클린 했냐 아니냐만 있어서 무게를 낮춰서라도 들어서 오늘은 뭔가 해냈다라는 걸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스포츠이긴 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네, 머리가 지금 아이디어가 번쩍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역도 괜찮겠는데? 뭐 이런 역도도 좋아요. 그런데 아니 근데 저는 역도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잡다한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역시 피아노를 치고 있고 취미로. 그리고 체조도 하고 각 모든 종목마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성취감 있게 만들면 돼요. 역도는 예를 들어서 1kg부터 100kg까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중에 내가 그러면 오케이 나는 오늘 지금 근력이 70kg밖에 안 돼. 오케이 나는 그럼 오늘 70으로 잡아. 그거는 굴욕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역도의 훈련일 뿐이에요. 오케이. 체조로 넘어가 보면 체조는 오늘은 반만 성공이 없어요. 사실상. 체조는 그냥 성공 1 아니면 0이에요. 하지만 체조에서도 보면은 저는 이제 머슬업이라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했었거든요. 머슬업도 성공했냐? 그냥 뭐 패스페일 두 개밖에 없지만 머슬업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머슬업은요. 예를 들어서 그 링 많이 보셨죠? 올림픽 보면 이렇게 나무로 된 링이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요. 먼저. 매달린 다음에 얘를 명치까지 끌어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렷 자세로 링이 아예 밑으로 가게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쵸. 네네네. 마치 다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거를 거기서도 하고 이제 바에서도 그걸 해요. 바에서는 조금 반동을 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들어가고. 지금 마이크 제가 멀어졌다. 여기서 지금 운동 다이내믹한 걸 느끼시죠? 이 멀어진 느낌을 보고 분명히 동작을 상상하실 거예요. 상상되셨으면 성공이에요. 예, 그런 거 하는데 그거를 할 때도 저는 0을 1로 만들기 위해서 한 3년을 연습한 거였거든요. 그거는. 근데 제가 만약에 1만 바라보고 갔으면 어떻게 제가 3년을 견뎠겠어요. 맞아요. 진짜 저는 정말 0에서 1 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1개 연속, 2개 연속이냐 3개 연속이냐 이제 다음으로
도전을 했는데 저는 네. 그 한 개조차도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네. 그럼 이제 보조를 받아서 네. 보조된 동작이 성공. 네. 오늘은 밑에다가 뭐 박스 같은 거 놨는데 박스를 요 정도 높이에서 성공. 이런 식으로 그날의 목표를 정했어요. 네. 봉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봉댄스도. 맞아요. 제가 봉댄스를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그래서 정말 저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다시 올라가고 하는데 네. 만약에 진짜 안 된다. 근데 내가 오늘 정말 이걸 못하고 내려가면 오늘 너무 마음이 멘탈이 너무 약하다. 안 되죠. 그럼 선생님한테 네. 그립 요렇게 바꿔서 약식으로 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그렇게라도 클리어하고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 뭐가 네. 그렇게 라더라뇨. 아니요, 그거 성공이죠. 네. 그러면 전 성공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체조하신 얘기랑 뭐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짚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예. 지금 저희 집에 3년째 철봉이 달려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두꺼운 니트 빨래를 했을 때 안 빨래를 돼요. 걸고 있지만 안 돼요. 그거를 올해는 꼭 풀업 한 개를 예. 해보고 싶다. 근데 1년 안에 될지 모르겠지만 봉에다가 빨래를 거는 순간 끝장이에요. 지금 너무 3년째 안 지금 돼요. 빨래가 걸려 있거든요. 빨래 걸 때 아무 데도 없어도 거기는 걸면 안 돼요. 진짜 정말 거는 순간 제가 주변에 다 봤어요. 네. 거는 순간 끝장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마 지금 철봉이 걸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풀업 한 개를 하려면은 네. 어떤 초보를 위한 간단한 팁을 좀 굉장히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정말 너무 식상한 답변인지 몰라도 유튜브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철봉이 잘 매달려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잘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예. 네. 그거 제일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철봉 이거 하다가 푹 떨어져서 네. 다친 사람 그리고 많습니다. 또 아랫집과의 어떤 관계. 그렇죠.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그리고 중요한 전셋집이라면은 여기 아유. 옆에서 네. 문틀에 자국 남는지 잘 보시고요. 네네네. 예. 이거를 밑에 의자 같은 거 놓고 처음에는 그냥 올라가요. 네. 왜냐면 내가 이제 그냥 올라서서 턱 대면 되죠. 그때부터 대롱대롱 매달려버려. 그러니까 일단은 오래 매달리기가 중요해요. 네. 그 근력이 갖춰져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리를 떠는 순간 천천히 몸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내가 그만큼 이렇게 힘이 세지 않으니까. 네. 그거를 최대한 천천히 떨어지려고 노력해 보는 거. 내려오는 것부터. 네. 팔이 풀리는 속도를 천천히 하는 거. 네. 그것만 진짜 제가 농담 아니고요. 올라가는 거 당기는 거 안 하고 그것만 한 달 포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 다음 달 첫날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재미는 없는데요. 네. 그냥 이거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네. 뭔가 하나 예. 틀어놓고. 네네네네. 네. 예. 그것도 왜냐면 이거를 거꾸로 밑에서 올라갈 거야. 나는 턱이 달 거야. 계속 그것만 하는데 달 리가 없어요. 네. 그냥 안 되던데요?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닿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팔이 풀리면서 내려오는 걸 해보면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자존감이 크게 상실되지 않으면서 너무 중요해요. 네, 뭔가를 했다는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고무줄, 뭐 밴드 같은 거 걸고 네. 조금씩 이게 늘려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당장 내일부터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놔야지. 매일매일 챌린지를 하듯이. 진짜 근데 하면 되더라고요. 네. 저는 딴 건 몰라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역도에 좀 적합한 몸이 있고 체조에 네. 적합한 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형적인 역도형 인간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네. 솔직히 저는 그 근육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잘 되는 스타일이고 네.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타고난 힘이 있고 하지만 체조는 좀 더 날렵하고 상하체 어떤 그 코디네이션도 잘 돼야 되고 네. 이런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건데도 네. 정말 도전하고 싶었던 그런 거였는데 네. 나 같은 역도형 체형을 가진 어떤 같은 체육관의 여자가 네. 그냥 하면 된다고 해서 진짜 그냥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도전도 안 했는데 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절대 안 되지는 않는다 이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거죠 진짜. 네. 근데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이걸 하다 보면. 왜냐면 저도 폴댄스를 할 때 원래 하체가 튼실하고
상체는 살이 별로 많이 안 붙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때는 상체만 저의 자랑이었어요. 그 상체가 약간 마르고 똑같이 먹었을 때 하체 위주로 주고 상체는 안 찐다. 근데 폴댄스를 하는 순간 이게 제일 쓸데없는 부심을 갖고 계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난생 처음 이 팔이 싫은 거야. 똑같이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올라가는 레벨이 있는데 저는 팔에 근육도 잘 안 붙고 팔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가늘으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싫었다가 점점 이제 어깨도 벌어지고 막 이러는 거를 요즘에는 되게 즐거워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어떤 그 수많은 선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또 이제 종아리 얘기도 나오고 종아리 해가지고 종아리. 생각이 바뀌는 과정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근데 저는 사실 참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까 나이 들어서 하는 운동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좀 몸매라든가 그런 거에 조금 덜 예민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40 넘어가고 점점.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다 약간 좀 몸매가 이렇게 친근해지니까 나도 어떤 주변에서 오는 압박도 적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운동 시작하기에 적기라고 제가 항상 주변에 있는 그 정말 중년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요. 오히려? 네네. 왜냐하면은 저는 정말 근력 운동이야말로 꼭 필요한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특히 중년들한테. 근육이 어떻게 보면 요새는 막 정립을 한다고 하잖아요. 웬만한 의료보험보다 더 중요한 게 근육의 정립이다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조금 근육이 붙으면 나 벌키해졌어. 나 다리 굵어졌어. 나 울퉁불퉁해졌어라고 겁이 나서 나 이제 그만할래요 코치님. 그리고 한 달 하다 그만두는 젊은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물론 설득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가둬놓고 매일매일 이제 생각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막 음식 넣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설득을 왜냐면 이 좋은 걸 제가 모르는 게 안타까운데 이해는 해요. 왜냐면 저도 그 나이 때 예민했거든요. 좀이라도 알통이 튀어나오면 그게 이렇게 이상해 보였고 그리고 남들은 그냥 남자애들이 지나가면서 쓱 어휴 뭐 이게 남자가 따로 없네. 뭐 머리긴 남자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너보다 힘세다 어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하고 그 말 갖고 집에 와서 그렇게 상처를 입고 거울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고 내 다리가 진짜?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맞아요. 젊은 이제 여자들이 근육이 붙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 방송을 듣는 젊은 친구들에게 트렌드 바뀌기 전에 빨리 지금 운동을 하라고 이 사회 이상형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어차피 돌고 도니까 운동을 하기에 최적기는 지금이다. 지금 빨리 운동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 근력 운동을 하면서부터 그 전에는 너무 막 뭐만 하면 피곤해서 항상 누워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장 본 거 같은 것들 들여놓고 나면은 그냥 너무 기진맥진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력이 너무 없어서.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피곤한 걸 없애려고 폴댄스를 했던 건 아니고 아는 분이 이제 엄청 영업을 해줘가지고 하게 된 건데 이걸 하면서 다른 활력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너네들은 다 계속 이렇게 살았었나 보다. 되게 좋았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팔이랑 뭐 어깨 이 정도 근육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건데 그동안 내가 이 정도 에너지 레벨로 어떻게 일을 하고 막 원고를 쓰고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원고는 쓰셨겠죠. 그래도 그렇죠. 손만 돌아가면 되니까. 겨우. 근데 이게 저도 사실 그냥 하루 종일 부스 안에 들어가 있는 직업이거든요. 부스가 한 요만해요. 그러니까 키를 이렇게 서면은 머리가 이렇게 숙여야지 될 정도예요. 왜냐면 이 부스는 작을수록 좋고 막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국제회의장, UN 그런 거 본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뒤에 창이 쫙 있어요. 그래서 밑에 뭐 영어, 스페인어 무슨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그냥 일반 무슨 회의실 같은데 뚝딱뚝딱 이렇게 사우나 방 같은 조그만 그 이동 부스를 이렇게 설치해요. 그럼 이제 요만한 데 들어가서 막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죠. 네. 어두컴컴한 방음실 같은 데서. 방음실 같은 데서. 네. 이동 방음실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런 운동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네. 이 어떤 그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냥 사람들이 체력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말이지만 전반적으로 스태미너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일을 견디고 정신적으로도 이거 지금 5분 남았어. 지금 너무 힘들어. 네. 지금 통역한 지 한 7시간째. 근데 너무 힘들지만 지금 예를 들어 사회자가 갑자기 그럼 30분만 더 토론합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저의 멘탈이 못 견딜 것 같지만 할 수 있어라고 한번 부스터, 터보 삥 하고 이렇게 네. 딱 그 다음 스위치를 누를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온몸의 전반적인 그 활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 엄청 혹하는 얘기. 그렇죠. 영어로는 그걸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피트니스 스튜디오라고 할 그 말을 너무 어떻게 보면 진부한 단어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게 영어의 fitness라고 하는 게 소위 핏함. 네.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냥 뭐 무게 들었어, 덤벨 들었어, 그게 핏함이 아니라 네. 진정으로 핏함은 몸에 활력이 넘치는 거. 네. 에너지를 한 번만 더 힘내자 끙 할 때 힘을 확 낼 수 있는 네.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나의 에너지. 그게 바로 피트니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평소에 운동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누군가 나는 앉아서 이렇게 프로그램만 짜니까 나는 앉아서 텔레비만 볼 거야. 나는 한 1년 동안 쉴 거야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의외로 나의 에너지가 꽉 차게 몸에 네. 정말 기분 좋은 아주 가뿐한 제 책처럼 뭐든지 가뿐하게 가뿐한 삶을 살고 싶다면 몸에 흐르는 에너지가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업 됐나요? 너무 영업되고 왜냐면 이게 지금 제 주변에 저처럼 프리랜서 작가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에 이게 한참 난리거든요. 네. 이제 와서 다들 부랴부랴 운동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도 늦었어요. 네. 그래서 제 눈을 보세요. 다들 지금 이제 막 부랴부랴 하려니까 너무 좀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주변 친구들이 이미 뭐 예를 들면 크로스핏도 하고 뭐 클라이밍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문턱에서 좌절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근데 확실히 트렌드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이 앉아있는 일이라도 글을 쓰는 일이라도 어떤 창작을 하는 일이라도 근력 운동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유산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는 임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저는 하루 종일 부스에 앉아서 한 언어를 듣고 다른 언어를 동시에 내뱉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는 뇌가 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정말로 뇌가 빨리 돌아가요.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네. 이거를 안 하게 확실히 너무 좀 바빠서 그런 걸 놨을 때 차이가 있어요. 집중력도 확 떨어져요. 네.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독일어를 듣고 한국어로 가고 한국어로 듣고 독일어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하다 보면 옆에서 저는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부스 안에는 항상 이렇게 공을 하면서 갑자기 언니 지금 독일말로 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독일말을 듣고 제가 독일말로 맞아. 독일말을 듣고 그 말을 살짝 표현을 바꿔서 독일말로 다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확실히 운동하면 전반적인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전국에 계신 노벨상 다음 후보자님들, 물리학자님들 다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네, 경청해 주셨어요. 아니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대학교 때 유학했다 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 회사 들어갔을 때 일본어는 통역을 했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정말 전날 회식하고 피곤해가지고 한번 이제 그 일본에서 오신 그 대표님한테 일본어로 듣고 일본어로 얘기하고 옆에 있는 분한테 체험하셨군요. 일본어로 얘기하고 그리고 특히 일본어랑 한국어는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더 헷갈려요. 내가 하는 말이 일본어인지 한국어인지. 그런데 동식토 형사님도 그런 일이 있다니.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 직업의 세계를 듣는 것도 즐거웠어서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이 책을 표지만 보신 분들은 이거는 역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와닿지 않는 책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 뭐 모든 그 여자들의 운동서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그럼요. 피아노 네. 치던 시절 얘기부터 또 중간에 이제 통역사로 활동하시는 얘기 같은 거 들으면서도 그게 좀 재밌었거든요. 특히 바깥에서 아무리 막 케이블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잘 들리든 안 들리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나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게 제일 네. 억울해요, 진짜. 그래서 예. 다 어떤 통역 부스만 갑자기 인상 찌푸리고 째려볼 때가 있고. 왜냐하면 저희는 그러니까 부스가 있는 이유 자체가 세상과의 단절이거든요. 네. 음향적 단절이라는 뜻은 시각적으로도 단절이 돼요. 네. 그 앞에 유리도 이게 생유리 같은 걸로 해서 밖에서 안에 들여다볼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 들여다보는 건 상관없는데 네. 소리하고는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들여다봐요. 신기하니까. 그럼 저희는 집중해야 되는데 누가 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제 집중이 뭐 안 되니까 이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밖에 계신 분들은 밖에 있는 스피커로 통해서 나오는 소리 거기에다가 연사가 그냥 생 목소리라는 소리도 같이 듣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만 치직치직하고 있는 걸 그분들은 몰라요. 뭐가 접촉이 안 좋아서 잡음이 들어가든.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진짜. 저희는 못 들었거든요. 저희는 못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깨우뚱깨우뚱하면서 뒤를 쳐다보고 그러면 정말 천불이 나죠. 진짜 수명이 단축돼요. 동시통역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동시통역 이야기를 듣고 그 뒤에 역도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보면 그 작가님은 이걸 이제 패대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 거일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스포츠.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왜 하필이면 역도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로스핏에서도 무게 치는 건 할 수 있고 얘기한 대로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이런 게 모두에게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친숙하게 드는 무게 같은 경우 이제 뭐 용상 무게면은 한 7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훈련할 때 드는 무게 그러면은 뭐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70kg가 머리 위에서 아래로 패대기 쳐지면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되거든요. 그 소리가 벌써 역도장에 가까이 갈 때부터 입구에서 이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벌써부터 아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패대기 쳐주겠다. 이렇게 그 최애 콘서트장 입구에 들어갈 때 이제 리허설하는 음악이 그런 밖으로 느낌이죠. 나오면 그런 느낌이죠. 가슴이 뛰는 것처럼. 그럼 벌써 이제 옷 갈아입고 착 봉에다가 무게 끼고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그러는 거죠. 최근에 얼마나 드세요? 그리고 그 전에 청취자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용상, 인상 설명 한 번만 해주시고 무게를 알려주시면. 인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상은 아무래도 좀 더 넓게 잡게 되죠. 그래서 딱 쭈그리고 앉아서 짠짠. 그게 끝이에요. 진짜 빨리 끝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벌떡 이렇게 손을 V자로 만세처럼 한 다음에 벌려서 그다음에 일어나면 그게 끝. 일반적으로 인상 무게가 좀 더 낮아요. 왜냐하면은 한 번에 들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의 인상 최고 무게는 61kg. 그러니까 소위 뭐 PB라고 하죠. 퍼스널 베스트. 용상은 조금 더 좁게 잡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드리프트 자세 생각하면 돼요. 그 자세로 일어나서 이것도 빨리 어깨에 딱 올려요. 쇄골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쇄골에서 어깨까지 라인에. 그래서 한번 숨을 고른 다음에 흡 하고 나서 이제 다리 쫙 벌리면서 앞뒤로 다리 벌리면서 올리는 거 있죠. 전형적인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이제 용상이에요. 그거는 제가 최고 기록이 81kg예요. 와, 뭔가 그 개인이 퍼스널 베스트가 있다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간지나네요. 너무 간지나. 너무 멋있어요. 다들 하면 돼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보통 키 몸무게 뭐 요즘 MBTI 정도 생각하지만 나는 용상 80 이게 너무 멋있는데요. 누구나 와서 들면 그게 자신의 무게가 됩니다. 10kg라도. 우리가 역도 올림픽 때 봤을 때 막 미친 듯이 가슴 졸이면서 응원하는 순간이 그게 용상이구나. 중간까지 들었을 때 거기서 그쵸. 보면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저 역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도 괜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TV 보면서 지금 들어야 돼. 시간 끌면 못 들어. 막 이러면서 어르신들 괜히. 근데 그거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빨리 들으라고. 다들 자기 타이밍이 있을 건데. 이게 딱 어깨 여기 올릴 때가 그 책에도 썼지만
이렇게 대충 들면 안 돼요. 네. 이게 생각해보세요. 80kg가 내 어깨 위에 올라가 그쵸, 있어요. 그쵸. 지금 81kg가. 라운드 숄더나 이런 게 심했다가는 아주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라운드 대굴대굴대굴 네. 네, 굴러가죠. 이게 최대한 목에 가깝게 눌러야지 돼요.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고 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실신하는 선수도 있긴 해요. 너무 욕심내서 꽉 눌러갖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 네. 마음에서는 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할 수 없나? 당연히 그런 갈등을 하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 마음을 느낀 거죠. 네. 그냥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요. 그냥 닥치고 들어야 돼요. 코치님은 알아요. 네. 코치님은 내가 들 수 있는 걸 아는데 네. 대부분 그런 경우는 코치님 말을 안 믿어서 그래요. 코치님이 들어라고 할 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시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주저주저해서 네. 오래 들고 있을수록 몸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바닥을 뚫고 발이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지구 밑으로 지구 바닥까지 뚫고 내가 누가 그 밑에서 끌어당기는 느낌. 사실 80kg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80kg를 또 들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네. 어깨에 올리고 있으면 정말 네. 밑에서 누가 끌어다니는 느낌인데 그 느낌이 들기 전에 빨리 쩍 하고 뻗어야죠. 네. 맞아요. 그 쩍도 처음 들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올릴 때 쩍 이렇게 올린다고. 오늘 영업 됐나요? 저는 이미 이거 읽을 때 영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그 전부터도 항상 아마 근데 폴댄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역도형 어깨에 대한 선망이 원래 있으신 분들이라 네. 저도 전에는 영화 같은 거 볼 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제가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해보니까 네. 언젠가부터 요즘 영화는 그런 게 많이 없는데 한 뭐 10년 전 영화까지만 해도 무술을 엄청 잘하는 막 뭘 다 들어올리는 슈퍼히어로 여자 주인공인데 팔이 너무 가늘은 거예요. 눈에 띄죠. 보면서 저거는 근데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안 돼. 물론 몸은 다양하고 굉장히 마른 체형에도 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런 골격에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 사람들이 저 팔로 자동차를 지탱한다고 말이 안 되지. 그쵸. 이런 게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제가 피아노 칠 때 지금도 취미로 치고는 있지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너에게 보내는 노래를 들어볼래요? 하면서 이렇게 치는데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보시겠네요? 예, 보면서? 왜냐면 저 사람은 피아노를 안 치고 있는 게 너무 뻔하게 드러나고 마치 그 오디오를 실제 생 음악을 들었으면 빼빼빼빼 이렇게 치고 있을 텐데 손이 지금 약간 좀 빼빼빼 이런 소리인데 뒤에 소리는 막 감미롭고 그래서 웃긴데 그런 게 이제 저도 역도나 아니면 그런 운동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제 보여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예. 올림픽 볼 때는 어때요? 되게 보자마자 뭔가 저 사람 무조건 든다 안 든다 이런 거 좀 보이고 이런 게 있을까요? 조금 보이죠. 예, 조금 보여요. 확실히.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저하고 있는데 이게 주저가 아니라 자신 있는 주저함이 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또 너무 그냥 때를 기다리는 얘기인데. 느낌의 주저함. 내가 알아요. 나는 이거를 한번 숨을 죽였다가 가야 되는 바벨에 흔들리는 거를 좀 잡았다가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거 놓치겠다 싶으면 확실히 놓치는 게 맞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전략도 좀 보이죠. 저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무게가 변경되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이제 무리수를 두는구나. 치고 나가는구나. 그게 엄청 새로웠어요. 그런 전략이 있다는 게. 그냥 개인 기록 경기라고만 생각했어가지고. 예, 그게 역도는 다른 기록 경기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가 지금까지 훈련한 거를 최대한 갖고 나와서 최대한 뽐내는 거 이상으로 이게 메달 싸움이 될 때는 이제 코치님들이 굉장히 두뇌 싸움을 해갖고 무게 갖고 이제 조절하면서 서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이제 체스 같은 데서 말을 두듯이 어떤 전쟁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하듯이 정말 선수를 어떤 말처럼 이용해서 상대 선수를 다시 은메달을 동메달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죠. 부모님을 모르셨던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던데 부모님이 어디까지 아셨어요? 지금 이 모든 히스토리 중에서 부모님은요. 얘가 자전거를 좀 좋아하고 가끔 마라톤 대회도 나가네까지 알고 계셨어요. 어머 너무 아무것도 모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사니까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옷을 이 소리 들리나요? ASMR?
제가 이제 이거 보면 너무 귀여워. 귀엽죠? 네. 이거 사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 어디서 구해요? 이게 88 올림픽 호돌이에요. 네, 알아요. 알아요? 네네네. 네. 이거 특별 제작해서 팔아요. 아무튼 크로스핏. 제가 알려드릴게요. 파는데 네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예, 얘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88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가 역도를 용상 자세로 들어 올리고 있는 티셔츠예요. 찍어가지고 나중에 올려드리면서 얘기해요. 이것이 용상입니다. 이것이 용상이다.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팔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보통 근육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여기예요. 여기. 네네네. 여기.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게 내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팔꿈치에서 위로 약 10cm 정도 바깥쪽으로 안쪽으로는 한 3cm 정도 올라간 부분인데 요 부분을 덮으면 잘 몰라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나오면 그쵸. 요 알통의 중간에 나올 때가 가장 알통이 나와 버리고 음영이 거기부터 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음영이 없는 곳까지 소매가 내려가면은 정말 티가 안 나거든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통역사로서 그림자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의 존재가 확실히 이런 게 나오면 진짜 여기를 눈길이 쏠려요. 왜냐면 지금 너무 멋있거든요. 존재가 존재가 너무 세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경험도 했냐면 두 국적을 가진 서로 언어가 안 통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굉장히 썰렁해요. 할 말이 없어요. 별로. 주로 덕담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통역 때 말하는 거예요. 동시통역이 아니고.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농담으로 역도를 취미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그 회의에 동석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본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덕담할 때 갑자기 제 얘기를 그러니까 그분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아이스 브레이커로 스몰 토크를 하겠다며. 그랬더니 순간 역도를 하는 통역사가 블랙홀처럼 모든 주제를 확 흡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특별하니까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안 되겠구나. 이 존재감이 그분들한테 이거는 정말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피스 룩이 어떻게 하면은 나를 운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팁들이 많아서 이걸로 운동하는 그 패션 블로그까지 만들까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하여튼 그 팁으로 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 나타나면 정말 운동하는 거 모르세요. 그럼 한 번도 이 알통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거죠. 알통 보여드린 적도 없는데 지금 피아노만 치고 자전거 타는 줄 알았던 딸이 지금 역도 에세이를 지금 거의 국내 최초 아닙니까? 그러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엄마 사실은요 이 굳은 살이 사실은 역도에서 생긴 거예요라고 하는 거랑 엄마 이 알통 좀 보세요, 만져보세요 이런 거랑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제가 역도를 하기는 하나 그래도 이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3번이 제일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이왕 책 쓰기로 했으니까 뭔가 책을 갖고 나타나면 엄마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이야. 약간 이런 느낌을 줄 것 같았는데 이게 약간 책이 갖는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효과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아직도 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그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이제 후기로 피드백 이런 걸 많이 받는데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결혼 안 하고 사는 40대가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되게 즐거워 보였다. 왜냐면 얘기를 들을 일이 되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혼의 50대는 어떤지 재밌는지. 비혼의 50대 비혼이라 재미없다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비슷하네요, 다들. 되게 걱정스러울 정도로 재미가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고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막 가끔 넷플릭스에서 뭐 코미디 영화, 뭐 로맨틱 코미디 보면 거기 부모님들도 비슷한 맞아요. 반응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비혼인 상태로 혹은 싱글인 상태로 너무 재밌게 지내는 걸 보니 걱정이다. 왜냐하면 아쉬움이 없어. 남자를 찾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저한테도 역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는 거를 부모님들도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바라는 딸의 모습은
요가 같은 거를 좀 하고 너무 활동적이지 않고 조신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운동이라는 어떤 너무 지나치게 특정화되고 구체화된 취미가 생겨버리면 왠지 외로움을 타지 않을 것 같고 네. 아쉬움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채로 너무 잘 살아갈 것 같아서 보통 그러면 이제 안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사실에. 네. 근데 약간 어르신들은 뭔가 아쉬워야 결혼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목표가 확실하시니까 이분들은 결혼을 꼭 시키셔야 되니까. 경제적이든 시간적으로든 영혼적으로든 아쉬워서 이 빈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결혼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는데 저는 누가 주입한 사상인지 몰라도 정반대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허인 상태로 결혼하면 역시 공허한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비혼으로 잘 살 사람이 결혼해서도 잘 산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별로 와닿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쉽진 않은데요. 50대 돼서 좋은 건 한 가지는 있어요. 뭐야? 이 말을 해도 되나 싶긴 한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딱 50대 되면 그때부터 기혼자 친구들이 다시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다시 나랑 놀아주기 시작해요. 심지어 비혼인 친구들도 거기 있는데 이제 다시 넘어오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제 기혼자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50 되면 그때부터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시간이 많아져요. 그럼 나한테 전화 연락을 갑자기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없었던 친구들하고 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점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혼자들아 듣고 있니? 너희들의 미래야. 약간 옛날에는 어떤 한 사람의 아내, 엄마, 그 사회에서 주입하는 여성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다 이제 자식들이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도 시간 많아지고 남편도 집에 있는데 약간 꼴보기 싫고 약간 남편들도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거든요. 요새 또 코로나로 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조금 더 약간 좀 비혼자 느낌으로 다시 좀 같이 어울리고 뭔가 스스로한테 다시 좀 집중을 하고 패턴도 약간 비혼자랑 비슷하게 돼서 어울려서 할 게 되게 많아요. 재밌는 게. 와, 이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요. 정말 처음 듣고 근데 저만 해도 이제 제가 38인데 벌써 애들이 좀 초등학교 가고 이 정도만 돼도 넘어오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둘씩. 이제 육아할 때 아기가 너무 갓난 아기 때는 너무 힘들었다가 이제 좀 애들이 좀 떨어져도 있고 며칠씩 할머니네 집에서도 견디고 이러면서 벌써부터 넘어온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시. 근데 이게 50대가 되면은 정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잠시 또 멀어질 때가 올 거예요. 애들 입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엄마들의 머릿속 관심사는 온통 입시거든요. 그럼 이제 솔직히 살짝 그 서로의 가장 중요한 그 공감대, 관심사가 잠깐 멀어져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생애 주기에 따른 거니까.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우리 비혼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랬다가 또 다시 이렇게 멀어졌다가 만났다가 지금은 한참 가장 재밌는 시기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아니 근데 요 얘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는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비혼세를 하면서 사연 같은 걸 많이 받아보면 친구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연락이 많이 되지 않고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고 당연히 뭐 출산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생기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럴 때 그걸 못 견디고 나도 결혼해야 되나 봐.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결혼이 만족이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그때 내가 너무 단짝 친구 몇 명이 조금씩 희미해질 때 그 외로움에 쫓겨서 했던 것 같아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실 그게 뭐 엄청 크게 막 서운하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각자 타임라인이 다르니까 요 얘기를 엄청 다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자, 50대만 다들 기다리세요. 근데 점점 다들 편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혼, 기혼 따로 뭐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비혼자들의 그 비율이 높은 그룹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그룹이 이제 제가 피아노를 그만두고 나는 이제 도대체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방황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5살부터 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랐거든요. 정말로. 정말 어버버버 했어요. 더군다나 독일에서 그 대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얻게 되는 그 부수적인 지식, 교양, 선후배 관계 네. 하다못해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꼬박꼬박 저의 메뉴를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몰라요. 한국에서 사회생활 안 갈치조림에 하면. 된장국 먹었고요. 예, 그런데 아직 안 먹었는데 왜 안 먹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걸 누군가 나에게 이제 맥락적인 거를 얘기해 줄 때까지 굉장히 혼란을 겪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 왜 항상 식사를 보고 해야 하는가. 네, 그런 맥락을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런 그렇겠다. 것들을 처음에 나를 도와준 친구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에 나도 이제 사회에 나갈 거야.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토익 점수를 빨리. 네. 그런 토익 점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제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영어는 못하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독일에 있을 때도 항상 저는 주기적으로 타임지 같은 걸 읽었거든요. 네. 뭐 제가 생각해도 미쳤나 봐요. 피아니스트가 그 타임지를 왜 읽는지. 아무튼 좀 별난 애였나 봐요. 그래서 네. 그 영국문화원에 시사토론반에 들어갔고 네. 거기에서 처음으로 진짜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사회인이구나 이렇게 눌러보고 살아있어 처음 만났어요.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피아노 뭐 예술하는 그렇겠다.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직장 얘기 듣고 너무 신기하고 네. 지금 한 25년 됐는데 그 그룹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큰 영감을 받았고 네. 거기에서도 기혼, 미혼 네. 다 있고 서로가 가다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패스라고 하는데 네. 그 경로가 네. 조금씩 나눠지고 서로 다른 길을 가고 했지만 우정은 여전하다. 네. 저희는 매일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네. 주기적으로 만나요. 한 절기마다 말하자면은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네. 아이 이야기도 하고 네.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매일 봤으면 나하고는 너무 다른 세계야. 네. 역시 아닌가 봐. 아니면 뭐 이질감 느껴. 뭐야. 아니면 오해도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뭐야. 자기들은 남편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오해할 수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연을 끊지 않고 서로 어차피 바빠서 그러기도 했지만 네. 절기마다 만나면서 가끔 한 번씩 소식을 전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그리고 각 그 생애 주기마다 또 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조언들을 또 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사람들이 다 비혼자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혼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네. 여러 사람도 있고 상사 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떤 고용해야 되는 고용 밑에 있는 부하도 있고 그런 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남편도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라고 할 때 그건 기혼자만이 줄 수 있는 또 어드바이스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 계층을 친구로 두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이질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구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회사 다닐 때 친구들 단톡방이랑 프리랜서 작가 친구들 단톡방이랑 여러 개가 있는데 확실히 느끼거든요. 왜냐면 전에 회사 다닐 때 친구들은 거의 50몇 명 중에 저만 결혼을 안 했고 전원 결혼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는 점점 일단은 그 단톡방 리스트를 봤을 때 프사가 애기로 바뀌고 막 이러는 것들도 누구 마음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이렇게 해도 지내는구나 싶은데 또 여기에선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다가 여기에선 내가 비혼인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게 저를 좀 덜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저희 작가님은 꼭 다음에 친구 특집으로도 한번 모시고 직업의 세계 특집으로도 좀 많아요. 모시고. 동시통역사 다룰 때 제가 아주 뒷이야기를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동시통역사 얘기가 되게 재미있어서 저는 사실 그렇게도 읽었어요. 이게 항상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특히 수행통역할 때는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그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반드시 빠져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큰 적 없이. 네, 그거를 보면서 뭔가 대회에 나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걸 들어 올리는 게 거기서 오는 희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림자같이 지내고 뭔가 무대 한복판에 있어서 너무 주목을 받으면 안 되고 아까 뭐 의상도 얘기하셨고 뭐 운동하는 거를 밝혀서 괜히 나한테 너무 집중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역도가 그런 면에서도 되게 뭔가 어쨌든 들어올리는 순간이랑 그 패대기 치는 순간에 나오는 굉음 같은 게 네. 그때는 되게 많은 집중을 받으니까 네. 뭔가 그것도 되게 좀 그럴 영화 수도 있을 것 같다 같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사실 폴댄스 할 때 방송 작가니까 원래 본업이 네. 연예인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백스테이지에 있는 사람이고 그랬다가 거기 올라가 있을 때는 그냥 내가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갭에서 오는 좀 즐거움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역도 얘기가 저한테는 좀 그런 면에서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를 그대로 받으셨네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그 앞으로의 어떤 무게 목표라던가 아니면 대회의 목표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지. 제가 처음에는 진짜 호기롭게 인상 70, 용상 90이라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 사이에 이미 달성은 하셨어요? 아니요. 그때 그 몸무게만큼 들겠다라고 하셨었던 그건 이미 달성했고요. 예. 네. 근데 그거는 그때 그 유튜브에서요. 네. 이제 그거는 내가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하면은 대중들이 너무 놀랄까봐 되게 좀 순한 맛으로 또 이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자꾸. 예. 아니 몸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인상을 몸무게만큼 드는 거죠. 네. 그거는 아직 남았어요. 3kg. 네. 근데 그러려면 제 체중이 내려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용상으로는 이미 한지 오래됐죠. 네. 근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지금 중학교 선수 정도 수준인데 그걸 고등학교 선수 수준으로 좀 올리고 싶은데 계속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오늘 그 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이 그 표지는 지금 너무 멋지게 이걸 딱 들어올리는 모습이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저는 되게 즐거웠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 부분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근데 이거는 아마 그 작가님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부분. 네. 네. 오글오글 준비? 네. 그래서 앞에 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런 몸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냐라고 했던 이야기 들은 거나 진짜 정말. 그래서 의학의 힘도 빌려보고 막 이렇게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이 방향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모를 뿐이다. 다음에 또다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물어본 문장 그대로 또박또박 대답해주면 된다. 네, 남자들은 이런 몸 안 좋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운동하면 허벅지 굵어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길로 가도 행복해지는 것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걸 술 먹으면서 읽어가지고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읽었는데 아니 근데 광민지 작가님은 책의 단점이 그거예요. 읽으면서 자꾸 맥주가 땡겨요.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진짜 중간에 편의점 나가서 사갖고 왔어요. 사실은. 아니 요즘 이거 있잖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거 중간에 어딘가 너무 맛깔나게 진짜 저 편의점 나가서 사갖고 왔어요. 술 얘기를 워낙에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걸어서 한 장 속으로도 이제 술 얘기가 되게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좀 분산됐잖아요. 그 아버님도 또 술 좋아하시고 근데 여기는 그냥 근데 마지막 그 문장은 사실 제가 이제 그 서양 언어로 옮기는 통역사다 보니까 사실은 먼저 다른 언어로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되게 포스터 문구처럼 그래요. 박혔던 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왜냐면 처음에 영어 배울 때 Do you know? 하면은 그거 헷갈리면은 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잖아요. Yes, I know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주어 이제 주어랑 동사만 바꿔서 얘기하면 그게 다시 대답이 되고 그 문장을 생각하고 그 구조로 한번 쓴 거였습니다. 거의 약간 히캔도 시캔도 와이남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위켄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 하는 일마다 자신감 없는 사람이 제발 제 책을 읽고 용기를 내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봐.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뭐든지 해보면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냥 저는 용기를 그냥 주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다들 하는데 나는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나는
그 어떤 것을 탐해도 괜찮아. 뭐든지 탐해도 괜찮아.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거 말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지금 이 책을 읽을 때가 제가 폴댄스를 한두 달 쉬고 있을 때였는데 이게 또 운동하는 게 버릇이 안 됐던 사람은 지금 이미 제가 3년 4년을 하고 있는데도 일주일 쉬면은 그냥 계속 쉬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근데 또 근력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한 달을 쉬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집에 있을 때도 앉아있지도 않게 되고 계속 누워있게 되고 이러던 차에 늘 누워있다가 이 책을 읽고 약간 안 깨는 된다. 안 깨는 영화 볼 됩니다. 때 앉아라도 있게 된다. 이런 효과가 있어서 뭔가 당장 운동을 하러 달려나갈 수는 없지만 나 대신에 누군가가 되게 활기차게 사는 삶을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한테도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읽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가자. 앉았으니까 뛰어보자. 뭐라도. 많이 혼날 것 같거든요. 지금 눈빛 레이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 돼요. 저 책이 절대로 여러분 저 책이 절대로 이 책 샀으니까 운동 반한 거나 다름없다. 그런 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 네네네. 이걸로 운동은 반은 했다라고 생각하고 접으면 안 되십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마 이게 북토크 같은 거 예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북토크를 하면은 약간 각자의 운동 종목 성토대회처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희숙 편집자님 책들의 특징인데 그래요? 걸어서 한 장 속으로를 가면은 제 책에 대한 얘기는 정말 다들 짧게 하시고 이제 다들 서러웠던 일, 뭐 어머니와 교토를 갔다 왔던 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위로 모임 쉽지 않은 관광객이었던 경험담을 다 얘기하셨군요. 그래서 책을 그 제목을 보고 일단 사가지고 작가님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저번 주에 어머니랑 갔다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성인이 돼서 운동에 눈을 뜨는 어떤 여성들의 장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발. 야너도. 야너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뭐든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희 너무 감사하게도 달출판사에서 비욘세 청취자분들한테 총 10권을 선물을 주셔가지고 오늘 그 나와주신 정현진 작가님의 에세이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해야죠. 저희 정현진 작가님이 쓰셨고 이제 편집은 이희숙님, 박선주, 이희연 편집자님이 하셨고 또 디자인을 김선미 디자이너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의 노력이 들어간 너무 훌륭한 책인데 요거를 비욘세 청취자분들 10분한테 보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청취후기 아니면 기대평을 비욘세 그리고 뭐든지 가뿐하게 드는 여자가 포함되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트위터에는 그냥 써주셔도 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를 올려주셔야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요런 제목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든지 뭐 가볍게 드는 여자, 뭐든지 간단하게 드는 여자 이렇게 자꾸 할 수 있는데 뭐든지 가뿐하게 드는 여자. 가뿐하게 드는 여자로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2월 20일 일요일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월요일에 당첨자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그 최근에 편집하는 게 힘들어서 녹음을 되게 길게 안 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해가지고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또 구업을 쌓았어요. 편집할 때도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근데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정신을 놓고 너무 저 혼자 운동 영업한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여쭤봐서 너무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역시 역도하는 여자는 말씀을 오래 하셔도 가뿐하게. 그럼요. 활력이 넘치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감도 한번 여쭤볼까요? 소감이요? 저는 그 비욘세 팟캐스트를 듣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께서 청취자님들이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혼이라는 주제, 운동이라는 주제, 저는 두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기혼자들이 운동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비혼자는 더더욱 시간을 더 값지게 써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나만의 반려운동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계속해서 지탱해주고 평생 가져갈 운동을 다들 하나씩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뭔가 울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희숙 편집자님이 와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그동안 책을 내고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는 걸어서 한 장 속으로가
저한테 진짜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 책이에요. 그리고 항상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친구들이 저를 항상 부러워하는 게 늘 편집자님 운이 되게 좋았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인연이어서 이희숙 편집자님한테 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요. 그래가지고 네,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편집자님이 오늘 직접 와주셔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 또 편집자님이 이제 저 같은 이제 귀요미 이런 작가들을 잘 발굴하셔서 이제 정현진 작가님 같은 큰 인물도 모시고 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 네. 그래가지고 뭔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항상 팟캐스트에서 중간중간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눈앞에 계시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사실 처음에 걸어서 한 장 속으로 하게 된 것도 그 전에 무인도 관련된 그 윤승철 작가 에세이를 이제 이희숙 편집자님이 그때 담당해 주셨는데 그때 승철이가 이제 저랑 친구여서 그때 저한테 같이 작업해보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저한테는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다음에 꼭 다른 주제로라도 제가 따로 섭외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꼭 나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들으신 청취육이나 오늘 소개해드린 책처럼 어떤 광고 문의는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와.